갑니다. 예. 자, 진도 나가볼까요? 일단은 항상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파는 거죠. 양도세 세금 계산 누가 하는 거라고요? 판 사람이. 그러니까 양도세 세금 계산은 판 사람이 하는 거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 편입비 빼주면 양도자익. 여러분이 입모양으로 속으로 읽는 분은 빨리 합격하는 것이고, 그래 앞에서 해, 나는 그냥 딴 생각할 거야, 그러면 계속 3번 멀어집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 편입비 빼주면 양도자익 빼기 장기부의 특별공제 이퀄 양도소득금액 빼기 양도세 기본세 주니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니까 산출세. 필요경비 어디에 있는가? 취득가액과 기타 편입비 합친 것이 필요경비. 필요경비죠. 네. 조금 전에 우리는 세법에서 가장 힘든 양도차익 계산 다 끝냈습니다. 자, 이제는 뭘 해주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갑니다. 요약집 23페이지. 23페이지에 보니까 핵심 4-1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되어 있죠. 그 첫 번째 취지, 통교효과 방지, 결집효과 완화는 그냥 통과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그런 건 출제 안 합니다. 대신 이번에 적용 대상의 별표. 토지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동그라미죠. 그리고 가로세게 봤더니 3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는 거 확인되시죠? 칠판,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금 깎아주는 거죠. 뭘 보고? 공제 보고 빼주는 거니까. 장기 보유, 몇 년 이상 보유 팔았을 때 해준다? 3년 이상.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뭘 팔았을 때 주는가?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확인되십니까? 자, 이제 그 오른쪽에다가 이 2개 적어 놓어 볼까요? CF처럼 비사업용 토지 팔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비사업용 토지가 무엇인가? 반대말 적어 놓은 얘기죠? 반대말은 사업용 토지. 그럼 여기서 사업용 토지란 또 무엇인가? 이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지목에 맞게 사용하다가 파는 땅을 사업용 토지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사업을 위해서, 큰 사업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땅인가? 그런 게 아니고 지목에 맞게 사용하는 땅. 이걸 뭐라 부르는가? 사업용 토지. 필기하시면서 지목이라는 것은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고 계시죠? 특히 지적법에. 현행 지적법에서 지목은 몇 개 있습니까? 28가지 있죠. 다 암기 끝났죠? 전, 답, 과수원, 기타 등등 다 끝났지 않습니까? 지목에 맞게 사용하다 파는 땅을 사업용 토지라 부른다. 갑니다. 어떤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논을 갖고 있다 볼까요? 논에서 농사 짓다가 그 농지를 팔아볼까요? 그러면 지목에 맞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 땅을 뭐라 부르는가? 사업용 토지. 이러한 사업용 토지 팔면 3년 이상 보유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너무 어렵다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뭘 파스해 주는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사업용 토지 팔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요? 여러분, 요 토지를 보면 전, 답, 과수원, 기타 등등 나의 토지, 너의 토지, 그리고 사업용 토지도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용 토지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농사를 안 짓다가 팝니다. 지목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 땅을 뭐라 부르는가? 비사업용 토지. 반대말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답은 옆에 있는데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 팔았다, 3년 이상 보유 팔았다,
장기부의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얼핏 생각하면 안 해줄 것 같죠? 그런데 해준다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필기하는 겁니다. 야, 근데 저는 얘는 당연히 맞출 줄 알았는데 사업용 토지 팔면 여기에 있어서 장기부 특별공제 해주는 겁니다. 비사업용 토지 팔아도 장기부 특별공제 해줍니다. 예? 예.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뭐가 보여드릴까요? 16페이지 다녀옵니다. 오늘 못해도 한 4번에서 5번 갈 거니까 16페이지에다가 뭔가 좀 껴넣으시고 16페이지 제목은 양도세 과세 대상. 별표 3개짜리죠? 얘 꼭 암기해야 됩니다. 같이 보시면 토지, 건물, 부동산 의 권리,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기타 자산, 발생상품. 토지는 땅, 논, 밭, 과수원, 대지, 기타 등등 나의 땅, 너의 땅, 심지어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다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건물은 다 아시겠죠?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 과세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난 시간에 이거 꼭 공부했죠. 크게 보니까 2가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채권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얘네들 구체적인 내용 몰라도 됩니다. 세법은 제목만 기억하시는데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 관계없이 팔면은 다 양도세 냅니다. 대신 부동산 채권은 등기된 상태에서 팔았을 때만 양도세 내는 거죠. 등기하지 않고 팔면 양도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 우리 2번째 만났을 때 소득세를 진도 나갔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은 2배사, 근연기. 근데 지금 우린 어디쯤 공부하는가? 맨 밑에 있는 양도세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봤더니 기타소득은 어디인가? 종합소득. 저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 풀 때 부동산 임차권 나왔다. 뭘 확인해라? 등기된지 여부. 등기하지 않고 팔면 기타소득. 등기된 상태에서 팔면 양도소득. 두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에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이 있었죠. 자, 2번은 채권 팔았다. 사채 팔았는데 상환자 들어간 거 팔았을 때만 양도세 과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죠. 대충 기억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게 분양권하고 입주권 그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려야 되겠죠. 갑니다. 우리가 그 낡은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저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다 같이 살고 있죠.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이웃, 주민. 자, 그러다가 재건축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조합을 만들겠죠. 그러면서 기존의 아파트가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사망 선고 받는 날을 뭐라 부르는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때부터는 주택이라 부르는 게 아니고 뭐라 부르는가? 조합원 입주권이다 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 놓고서 기존의 아파트 철거하고 그럼 남은 게 뭐가 있죠? 땅밖에 없죠? 열심히 아파트 지을 겁니다. 주로 2년에서 3년 걸릴 겁니다. 새로운 아파트 완성하겠죠. 새로운 아파트 준공검사 받는 날까지는 뭐라 부른가? 조합원 입주권이라 부른다. 그럼 완공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택이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주택이 아니죠. 제가 드린 설명은 주택과 똑같은 말은 집이야, 집. 집이라는 것은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것, 그게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이 되면 이제 맨 땅밖에 없죠. 그 맨 땅에서 우리가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은 아니야. 대신 주택 숫자 계산할 때는 포함이 돼. 확인되시죠? 10분 뒤에도 기억나시길. 자, 그런데 우리끼리만, 조합원끼리만 재건축하면 돈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는 돈을 좀 적게 하고자 다른 사람들을 좀 모집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들어오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는 권리가 뭔가? 분양권. 일반 분양권. 그럼 역시 일반 분양권도 맨 땅밖에 없겠죠. 아파트 완공되기 전이니까. 그러면 이러한 일반 분양권은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맨 땅밖에 없으니까 주택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서 일반 분양권은 주택 숫자 계산할 때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게 속합니다. 조합원 입주권하고 일반 분양권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두 개 모두 다 주택은 아닙니다. 맨 땅이니까. 대신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숫자 계산할 땐 포함시켜. 일반 분양권은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돼. 되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부동산에 걸리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암기할 필요 없고 기타 자산 1번과 2번까지만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영업권은 권리금이죠. 권리금 받았는데 어떻게 했는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상가 건물 팔면서 권리금도 받았다. 이때는 양도세를 과세한 것이고 두 번째, 특정 설물의 이용권, 회용권, 대표에는 골프 회용권, 콘도 회용권이 있었죠. 이러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도 포함하고 키워드는 배타적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기억할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 부른가? 양도세 과세 대상. 양쪽 같이 보시는데 23페이지로 오면 23페이지 지금 우리 뭘 공부하고 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중에 적용 대상 별표 쳤네요. 뭘 팔아서 해주는가? 토지, 건물. 이왕이면 좀 내려와서 그러니까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 토지, 건물 좀 내려와서 조합원 입주권. 그럼 말을 바꿔볼까요? 일반 분양권 팝니다. 일반 분양권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좀 내려와서 조합원 입주권 팔았을 때 일반 분양권 팔면 안 해주는 겁니다. 네. 아직 단독주택 보입니까? 단독주택이 들어가 그러면 위에는 건물이 있고 밑에는 땅이 있죠. 3년 이상 보유 전제로 깔겠습니다. 단독주택 팔아볼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줍니까? 좋다.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야, 단독주택 없네.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단독주택 여기 포함되어 있죠. 해주는 것이고 아파트 팔아도 해줍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해준다. 오피스텔 팔면 해준다. 여기 있으니까. 별장 팔아도 해준다. 농지 팔아도 해준다. 비사업용 토지 팔아도 해준다. 좋습니다. 꼭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팔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죠. 토지, 건물 좀 들어와서 조합원 입주권. 보유기간은 3년 이상. 자, 그런데 그 밑에 양가로 3번의 적용배제 별표. 적용배제라는 것은 안 해준다는 얘기죠. 첫 번째, 미등기로 팔면 안 해줍니다. 자, 이번에 제가 땅을 샀는데 내 명의로 등기를 안 하고 딴 사람한테 팝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는가? 미등기 양도. 이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줍니다. 자, 그리고 가로 속에 뭐라고 되어 있죠?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줍니다.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주택 동그라미. 지금 그냥 제가 핵심 요약집으로 드리는 건데 나중에는 이제 이런 법조문이 요약집에 실릴 겁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좀 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는 거 미등기로 팔면 안 해주죠. 2번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팔면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세법 공부하실 때 1세대 2주택 이런 용어 많이 들 겁니다. 쉬운 얘기로 내가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다? 2개. 그 상태에서 하나를 팔았더라. 그런데 어디 있는 거 팔았는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에서 모르는 단어가 뭐가 있죠? 다 아십니까? 우리 인문가정이니까 이거 1세대 2주택은 아시겠죠? 조정 대상 지역은 처음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칠판을 보시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어딘가?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뭐 주택가격이 급등하더라 그러면 딱딱 정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딘가? 서울특별시 전 지역.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해운대, 연제, 동래구처럼 일부 지역. 그리고 경기도의 광명시, 과천시, 광명시, 기타 일부 지역. 그리고 기타는 어딘가? 세종시입니다.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는가? 조정 대상 지역. 참고로 이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다음 중 조정 대상 지역과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는 출제 안 합니다. 대신 무슨 단어 기억하라고요? 조정 대상 지역. 크게 보시면 서울특별시 전 지역. 내려가서 경기도의 일부 지역. 좀 내려가서 세종시. 한참 내려가서 부산의 일부 지역. 그걸 뭐라 한다고요? 조정 대상 지역. 따라서 조금 전에 거. 내가 지금 주택을 2개 갖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이라 부르죠? 그 상태에서 하나를 팝니다. 그러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줄까 안 해줄까? 뭘 꼭 검토해라. 어디 있는 거 팔았는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안 해준다. 그럼 말을 바꿔볼까요? 내가 주택을 2개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또 하나는 조정 대상 지역 아닌 곳에 있는 거라고 볼까요? 그 상태에서 하나를 팔았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그렇죠. 그렇죠. 어디 있는 거 팔았는가? 조정 대상 지역 아닌 곳에 있는 거 팔았다고 볼까요? 그러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주는 거다. 이렇게 판단 기준을 잡으시는 겁니다. 나 주택 2개 가진 사람이야. 그 중에 하나 팔았어. 기본적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는 기본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런 문제 나오는데 뭘 갖고 판단할 것인가? 어디 있는 거 팔았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안 해준다. 자, 그리고 3번도 넘어야 될 사안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한 개씩 보유합니다. 각각 하나가 뭘 의미하죠? 주택 하나, 조합원 입주권 하나죠.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리길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주택은 아니야. 그런데 숫자 계산할 땐 포함 안 돼. 그럼 주택수는 몇 개다? 하나, 둘, 2개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주택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각각 하나씩 갖고 있더라. 1세대 2주택자와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예? 예.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또 이걸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안 보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필기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또 B라는 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B라는 주택 팝니다. 시험장 가면 무슨 단어 쓴다고요? 1세대 2주택자. 1세대 2주택자. 그 중에 하나 팝니다. 이거 기본적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로 깔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그렇죠. 어디에 있는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 팔았다고 볼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안 해주죠. 맞추셨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A주택과 B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B란 주택이 재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흘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얘가 뭘로 바뀌죠?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겠죠? 준비하시고 조합원 입주권 팔아볼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나 공부 안 했다고요? 다 했습니다. 지금 나는 A주택과 B주택 갖고 있어. 근데 B주택이 재건축한대. 관리처분계 인계받았어. 그럼 나는 조합원 입주권 받은 거 아시죠? 근데 조합원 입주권을 팝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줄까 안 해줄까? 저한테 질문하셔야죠. 어디 있는 거 팔았냐고요? 좋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 팔았다고 볼까요? 뭘 팔았다? 조합원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칠판을 잘 보시면 지금 이거 안 해주는 건 아시겠죠?
2번이 뭐라고요? 주택 두 개 있어. A주택, B주택 갖고 있다가 B주택 조정 대상자에 있는 거 팔았어. 안 해준다. 맞췄지 않습니까? 3번은 주택 하나. 조합원 입주권 하나 갖고 있어. 그러다가 조합원 입주권 조정 대상자에 있는 거 팔았어. 장기부투표용제 해준다 안 해준다? 지금 뭘 팔았을 때 안 해준다고요? 조정 대상 쪽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씩 보유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팔았을 때 장기부투표용제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집중. 2번은 뭐라고? 2번은 A주택, B주택 갖고 있다가 B주택 조정 대상 중에 팔았죠? 안 해주는 걸 아시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주택 하나와 조합원 입주권 갖고 있어. 그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 조정 대상 중에는 팔면 주택 판 거다, 조합원 입주권 판 거다. 조합원 입주권. 따라서 장기부투표용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거 보시면서 아니 조금 전에는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이라며. 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아니야. 두 다리 쭉 뻗고 못 자. 대신 주택 숫자 계산할 땐 포함해.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강조 말씀드린 거. 주택은 집인데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아닙니다. 숫자 계산할 땐 포함하는 거죠. 다시 2번 A주택, B주택 갖고 있다가 B주택 팔았죠. 조정 대상자 팔면 안 해준다. 3번은 주택 하나, 조합원 입주권 갖고 있다. 조합원 입주권 팔아도 장기부투표용제 해준다. 주택 판 게 아니니까. 응용. 이제 그만하자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내가 A주택과 B주택 갖고 있다가 B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을 바뀌었어. 예? 이번에 A주택을 팔아. 난 A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갖고 있죠? A주택을 팔아. 3년 이상 보였다. 장기부투표용제 해준다 안 해준다? 그렇죠. 어디에 있는 거 팔았냐고요? 조정 대상적인 있는 거 팔았다고 볼까요? 장기부투표용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맞추셨습니다. 요게 바로 3번이다. 나 주택 하나 갖고 있어. 조합원 쭉 갖고 있다가 지금 조정 대상적인 주택 팔았어. 장기부투표용제 안 해줘. 대신 응용 문제가 조합원 입주권 팔면 장기부투표용제 해주는 거야. 그게 바로 23페이지 3번의 적용 배제. 미등기 양도재산 가로 속에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뭘 팔았을 때요? 조정 대상적인 주택 팔았을 때는 안 해준다. 주택에 동그라미 쳐놨죠. 그럼 위에다가 CF는 해놓으시고 CF 조합원 입주권 팔면 해준다. 그렇게 적어놔야 되겠죠. 조합원 입주권 팔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뭘 팔았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조정 대상 지역은 어디라고요? 서울특별시 전 지역, 부산광역시의 일부 지역, 경기도에서도 일부 지역, 그리고 세종시. 자, 그런데 조금 전에 가로친 거 봤더니 1세대 2주택 이상이라고 돼 있죠. 자, 제가 요약해 놓은 건데 법조문에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해볼까요? 조정 대상 쪽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팔면 장기부투표용제 안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1세대 3주택 이상. 내가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다? 3개 이상. 3개든 4개든 5개든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어디에 있는 거? 조정 대상 쪽에 있는 주택을 팔면 장기부투표용제 안 해준다. 이건 이해되시죠? 근데 5번 조정 대상 쪽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합이 3 이상입니다. 3 이상은 3, 4, 5 되는 거죠. 여긴 경우의 수가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주택 2개, 조합원 입주권 하나 합치니까 3. 주택 하나, 조합원 입주권 둘 합치니까 3. 확인되시죠?
그 상태에서 지금 뭘 팔았는가? 조정대상 경쟁에 있는 주택을 팔면 장기부터 변제 안 해준다. 그럼 역시 응용 문제 풀어볼까요? 내가 주택 두 개에 조합원 입주권 하나 갖고 있습니다. 주택 두 개, 조합원 입주권 하나 갖고 있죠? 그 상태에서 조정대상 쪽에 있는 조합원 입주권 팔아볼까요? 장기부터 변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뭘 팔았을 때만 해주는가? 주택.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적을 수 없으니까 제가 핵심 요기에 해놓길 어떻게 되는가? 가로 속에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하침을 읽게 됩니다. 조정대상 쪽에 있는 뭘 팔았을 때 안 해주는가? 주택. 그리고 1세대 2주택 이상 따질 때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수를 다 합치는 거다. 예? 1세대 2주택 이상 따질 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다 포함해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설명드린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가 뭐라고요? 지목에 맞지 않게 성에다 파는 거. 장기부터 변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대신 이따 보실 중과세합니다. 이건 뒤로 넘기시면 되고. 자, 그 밑에 4번 보유기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따집니다. 2월 과세는 다음에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5번에 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 되어 있죠. 5번의 별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얼마에 주는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합니다. 양도 차익 동그라미. 여러분 그 양도 차익 어떻게 구했죠? 양도가액에서 빼기 취득가액 빼기 기타 물려니까 양도 차익. 우리 시험 치사하게 양도가액에 공제를 곱한다. 틀리는 지문. 취득가액에 공제를 곱한다. 틀리는 지문.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것은 공제율을 어디에다 곱한다고요? 양도 차익에다가. 그러면 이제 공제율 확인해야 되겠죠. 공제율은 이상의 1번과 2번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보시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 차익 곱하기 공제율이죠. 1번과 2번. 1번 읽어볼까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팔았다는 겁니다. 끊어갑니다. 1세대 1주택이 뭐죠? 내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거 팔았다는 얘기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9억까지 팔면 9억 이하로 팔면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실거래가가 9억을 초과하죠. 그랬을 때는 고가주택이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양도세는 과세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내가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죠. 이번에 8억에 팔았다고 볼까요? 8억에. 9억 초과하지 않죠.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안 냅니다. 그런데 내가 1세대 1주택을 팔았는데 10억에 팔았다고 볼까요? 10억은 9억을 초과하죠. 그런 걸 뭐라고 하는가? 고가주택. 이때는 비록 하나인 상태에서 팔아도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장기부 특별공제액은 8%씩 해줍니다. 8%씩의 동그라미. 그리고 나중에 요약집은 다 실려 있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장기부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가 기본이죠.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더라 그러면 8을 곱하면 됩니다. 양도차액에 3, 8은 24. 4년 이상 5년 미만 4, 8은 32. 5년 이상 6년 미만 그 사이 들어가면 5, 8은 40. 6년 이상 7년 미만에 들어가면 6, 8은 48. 7, 8은 56. 8, 8은 64. 9, 8은 72. 10년 이상은 80%. 11년 보유액도 80%. 되시겠습니까? 카메라 요거 잘 보이죠? 지난번에 다른 데서 강의할 때 보니까 잘 안 보이신다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확대 좀 해주고 줌 땡길. 네. 이제 뚫어지게 보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대충 하는 방법 아시겠죠? 1년에 몇 프로씩 한다고요? 8%씩. 그래서 내가 1세대 1주택을 팔았는데 10억에 팔았다고 볼까요? 10억에 팔았다. 1년 6개월 보유 팔면 장기부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3년 이상이니까.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10억에 팔았습니다. 3년 6개월 보유고 팔았다 그러면 3년에서 4년 사이니까 38은 24. 확인됩니까? 그러면서 아예 내년부터 개정되는 세법 필기해 볼까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옆에다가 2년 이상 거주 필기합니다. 자, 1번에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실거래가 9억 초과 8%씩 8%씩 동그라미 쳐 놓으셨죠? 그 옆에다가 플러스 2년 이상 거주. 내년부터는 이렇게 시행됩니다.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했을 때.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의 제목이 뭐죠? 1외. 여러분, 이 세상엔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1번은 뭐라고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고 내가 그 집에서 2년 이상 거주했었어. 그걸 뺀 나머지가 뭐다? 2번. 이 세상에는 1번 있고 2번 있습니다. 그럼 기억하실 때 1번만 먼저 기억하고 그거 뺀 나머지는 다 2번. 그러면서 2번은 2%씩의 동그라미. 2%씩의 동그라미. 그럼 어떻게 하는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이더라 그러면 3이 6. 4년 이상 5년 미만일 때는 4이 8. 유추해도 해야 됩니다. 5이 10, 6이 12, 7이 14, 8이 16, 9이 18, 10년 이상 20, 11년 이상 22, 12년 이상 24, 13년 이상은 26, 14년 이상은 28, 그리고 15년 이상일 때는 30% 해줍니다. 암기해야 되는가? 요것만 암기해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크게 보니까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8%짜리, 또 하나는 2%짜리. 8%짜리는 뭘 팔았을 때인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내가 그 집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팔았을 때 8%씩 해준대.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38은 24에서 10년 이상은 80%까지. 대신 요걸 뺀 나머지는 1년에 2%씩 해줘. 3이 6에서 15년 이상 보였을 때는 30%까지. 갑니다. 어떤 사람이 저기 있는 농지 팔았습니다. 농지. 농사 짓다 팔았습니다. 뭐라 부르죠? 사업용 토지. 보유기간 3년 6개월 보유 팔았다고 볼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토지, 건물 좀 내려와서 조합원 입주권. 토지에는 사업용 토지 포함되죠? 그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얼마 해준다?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해. 공제율은 8%짜리가 있고 2%짜리가 있어. 확인하자. 지금 뭘 팔았다고요? 사업용 토지. 그러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2%씩. 보유기간 3년 6개월이니까 3이 6. 양도차익의 6%. 네? 심지어 내가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사 안 짓다 팔았어. 뭐라 부른다? 비사업용 토지. 5년 6개월 보유 팔았다고 볼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비사업용 팔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얼마 해줍니까? 양도차익의 공제율.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하니까 입에 배자. 양도차익의 공제율. 그 공제율은 8%짜리가 있고 2%짜리가 있대. 8%짜리는 뭘 팔았을 때만?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팔았을 때만 8%래. 지금 그거 아니니까 2%. 비사업용 토지도 여기 2%에 속한다는 겁니다. 몇 년 보였는가? 5년 6개월. 5이 10. 양도차익의 10%. 네? 좀 할만합니까? 좋다. 최종적인 문제. 여러분, 이 주택 2개 갖고 계신 거 저 다 압니다. 2개 갖고 계시죠? A주택과 B주택. 이 중에 B주택을 팔아볼까요? 1세대 2주택자라는 단어 쓰는 겁니다.
이거를 10억에 팝니다. 10억은 고가주택입니다. 9월 초과니까. 보유기간 3년 6개월 보유하고 팝니다. 준비하시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토지, 건물 좀 내려와서 조합원 입주권이야. 보유기간 3년 이상이야. 그런데 아까 공부하기를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는 건 미등기로 팔면 안 해줘. 그리고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조정 대상적에 있는 주택을 팔면 안 해준대. 저한테 질문하셨어야죠. 이거 파는데 어디 있는 거 팔았냐? 조정 대상 지역 아닌 곳에 있는 거 팔았다고 그럴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죠? 해줍니다. 8%짜리다, 2%짜리다. 여러분 8%짜리는 뭘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뭐죠? 나 주택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거를 10억에 팔았어. 9억 초과해서. 그때만 8%. 근데 지금은 케이스는 나 2개야. 2개인 상태에서 하나를 팔았어. 여기 아니죠. 일단은 이쪽이죠. 따라서 2%씩. 그러면 3년 6개월 보였으니까 3, 2, 6. 네? 나중에 보면 허무하게 틀린 게 뭐냐면은 야, 그 8%짜리는 고가주택 팔면 8%짜리 돼. 문제 나올 때마다 틀립니다. 그렇게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8%짜리는 1세대 1주택이야. 그리고 고가주택 팔았을 때. 심지어 내년부터는 내가 그 집에서 2년 이상 거주했었어야 돼. 그때만 8%. 그래서 그런 걸 잡으시고 그것 뺀 나머지는 다 2%짜리야. 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지금 이해되셨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팔았네요. 이거 거의 한 15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10억에 팝니다. 1세대 1주택 9억 초과니까 고가주택이죠. 3년 이상 보유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어느 지역이냐고요? 왜 그런 걸 물으시죠? 뭐 때문에? 여러분 그 위에 슬쩍슬쩍 봐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는 거는 미등기로 팔았을 때. 그리고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조정 대상적인 주택을 팔았을 때. 나 지금 하나밖에 없는 서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개 이상 보유했을 때 그때 검토하는 거죠.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3 이상 보유했다. 그렇죠? 그러면 양도 차익에 공제를 급하는 거죠. 8%짜리다 2%짜리다? 질문하셔야죠. 저 옛날에 살 때 전세 끼고 샀습니다. 계속 전세 났습니다. 저는 다른 데 들어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나 이 집에서 하루도 안 살았습니다. 8%짜리다 2%짜리다? 2%짜리. 따라서 15년 이상 보였으니까 양도 차익에 30%. 15 곱하기 2 하면 30. 무슨 얘기냐? 세법은 지금 제가 드린 요약 있지 않습니까? 얘만 정확하게 가시고 나는 꿋꿋하게 걔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장 갔을 때 이렇게 묻든 저렇게 묻든 나는 걔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다 틀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은 얘기하실 때 야, 나 지금 입문과정인데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입문과정이니까 제가 지금 여러 사례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이 사례를 갖고서 아, 세상에 이렇게밖에 없구나. 이렇게 틀을 잡으셔야지. 나중에 3월달, 5월달 되면 이 많은 사례를 다 제가 못 들어드립니다. 다른 것도 진도 나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푸는 요령.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확인할 것인가? 일단 3년 이상 보유.
그건 기본이죠. 그리고 뭘 팔았는가? 토지, 건물, 좀 내려와서 조합원의 주권. 그러면서 안 해주는 거, 적용 배제는 스쳐지는 거, 미등기로 팔면 안 해준대. 그리고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조정 대상적에 있는 주택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안 해줘. 꿋꿋하게 담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얼마 해주는가? 양도차익에 공제를 곱한대. 공제율은 8%짜리와 2%짜리가 있어. 8%짜리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팔았고 내가 그 집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돼. 38은 24에서 최고 80%까지 10년 이상. 대신 이걸 뺀 나머진 2%씩이야. 3이 6에서 15년 이상 보유는 30%까지. 되시겠죠? 자, 그럼 밑에 6번 볼까요? 동일한 연도. 이러면 우리 좀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좀 짜증 안 내실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10페이지,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소득세라 나오죠. 오늘도 수업 끝날 때까지 이 10페이지도 한 몇 번 올 겁니다. 소득세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 세금 계산 누가 하죠? 내가 해. 이거 내년에 1순위입니다. 세금 계산 누가 할 건지. 올해 출제 안 했기 때문에. 확정이라는 단어 쓰죠? 부가란 단어 씁니다. 아까 양도세 세금 계산 내가 하듯이 소득세 세금 계산도 나한테 하래. 언제 하는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인의 소득은 크게 보니까 세 가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은 2배사 근연기. 그리고 종합소득인 2배사 근연기를 합쳐서 계산하는 것을 종합과세. 퇴직소득 따로 계산하래. 분류과세. 양도소득 따로 계산하래. 분류과세. 확인됩니까? 따라서 우리 소득세 공부하실 때는 동일한 연도,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과세기간. 그래서 동일한 연도에 여러 자산을 팔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이 사람이 2월 4일 날 토지 3년 6개월 보유하고 팔았습니다. 7월 4일 날 건물도 팔았습니다. 보유기한이 5년 6개월 보유 팔았다고 볼까요? 자, 확인합니다. 2월 4일 날 토지 팔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저는 항상 아직까지도 이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뭘 팔았는가? 토지, 건물, 좀 내려와서 조합원의 주권 해당돼. 보유기간 3년 이상 해당돼. 아직도 이런 거 검토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 해주는데 얼마 해주는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해. 공제율은 8%짜리와 2%짜리가 있대. 8%짜리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2년 이상 거주해야 돼. 번거롭더라도 계속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뭘 팔았다? 토지. 따라서 8%짜리가 아니야. 그럼 몇 프로짜리? 2%짜리. 3이 6. 이거 보시면서 야, 그렇게 공부해야 되나? 그거 공부하러 학원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했지만이 최근 문제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7월 4일 날 건물 팔았다고 볼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건물 좀 내려와서 조합원의 주권 해당돼. 보유기간 3년 이상. 적용되죠? 그럼 해주는 거죠. 얼마 해준다고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 공제율은 8%짜리와 2%짜리가 있대. 8%짜리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플러스 2년 이상 거주. 그게 아니야. 따라서 2%씩이야. 보유기간 5년 6개월이니까 5이 10%. 이렇듯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동일한 연도에 여러 번 팔았더라. 각각 요건을 검토해서 적용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쓰는 말을 뭐라고 하는가? 자산별. 확인됐습니까? 네. 기출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네.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봐라? 전 예보입니다. 그리고 적용 여부.
적용 배제. 적용 배제 빨리 위로 올라서 별표 쳐놓은 거. 미등기. 또 1세대, 2세대 이상 플러스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이게 툭툭 튀어나와야 된다. 달랑 요 문제만 지금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미등기래. 적용할 수 없다.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중간 과정을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설명드린다는 겁니다. 그걸 쫓아오시는 겁니다.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가액에 보유기한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찾아보자. 23페이지에 23페이지 몇 번? 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 차익에 공제를 곱한다. 양도가액 X. 또 보시면서 아니 그게 그거 아니냐. 여러분 세법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어저께도 제가 뭐 딴 데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상담하고 가셨는데 여러분이 어딘가 궁금해서 누군가한테 물어봅니다. 나 진짜 궁금하다. 세금 한 얼마나 나올 거냐. 그랬을 때 제가 답변해 드리기를 한 1억에서 3억 사이 나올 것 같아요. 저 가만히 두실 겁니까? 세법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금이 1억에서 3억 너무 갭이 크죠. 그 다음에 세법은 꼼꼼히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야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똑같은 말 아니냐. 대충 하자. 그런 스타일로 세법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길 양도차익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습니까? 양도가액에서 빼기 취득가액 빼기 기타 편비 하니까 양도차익. 지겹게 계속 제가 반복시켜 드립니다. 따라서 문제 볼 때 이런 거 보는 거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20페이지 잠깐 다녀올까요? 20페이지. 이제 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 빼주니까 양도차익. 필요경비 어디 있다? 취득가액과 기타 편비 합치니까 필요경비. 그리고 양도차익은 원칙이 실거래가고 예외가 추계. 추계 순서는 매, 감, 환기가 있죠. 바로 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칸 별표 쳐져 있죠. 5가지는 쉬는 시간에 함께라. 첫 번째 얼마 해주는가? 양도차익 곱하기 공제율. 두 번째 적용 대상은 토지, 건물 좀 내려와서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고 적용 배제 미등기로 팔만 해주고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어디 있는 거? 조정대상지에 있는 뭘 팔았을 때 주택 팔면 안 해준다. 조합원 입주권 팔면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제율은 8%짜리와 2%짜리가 있어. 8%짜리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참고로 칸이 부족해서 아까 2년 이상 거준 거기다 못 적었습니다. 근데 좀 보여야 되겠죠? 그럼 1년에 8%씩이다. 38은 24에서 10년 이상은 80%까지. 그것을 뺀 나머지는 2%씩 해줘. 3이 6에서 15년 이상 보이는 30%까지. 되시겠습니까? 이 5가지는 항상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양도세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입문과정부터 이렇게 잡기 때문에 20페이지 한 페이지로 다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20페이지를 그렇게 작성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기본 공제 들어갑니다.